우리 정치권이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을 얘기한다든지 그들과의 세력 연합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촛불 민심을 무시하는 역사적 소명을 그야말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위기와 혼란을 초래한 이 적폐 세력들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우리 국민이 중심이 된 민주공화국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차까지는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요. 네. 오늘 영상의 기온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발디 딜 틈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촛불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저들의 준비가 갖추어지는 사이에 그야말로 귀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겪었던 그 잘못들, 그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모두 집에서 나와서 이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모여야 우리가 원하는 박근혜 퇴진과 적폐 청산, 공정한 나라 건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검이 압수수색을 어제 단행을 했어야 됐다. 이런 좀 약간의 비판도 좀 있는데요. 특검에 당부하고 싶으시거나 특검이 지금 해야 되는 역할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특검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뜻을 대리 집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법대로 압수수색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미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겁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방해한 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또 엄벌하고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대통령도 죄 지으면 처벌받는다를 꼭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교안은 이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사실상의 종범이고 부역자인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태를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점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교안에 대한 이 사태의 책임도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같이 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 특검이 하면 될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정부들은 확실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대책도 없었으며 압박을 가하겠다. 협상의 물꼬를 트겠다. 이런 얘기만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북핵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걸려 있는 문제죠. 오히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위협을 느끼는 정도겠지만 우리는 생존이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반드시 관철해내야 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강도 높은 제재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뭐 그것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재 압박,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확인됐죠. 그러는 사이에 북한 핵은 점점 좀 고도화돼서 지금 무기화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한편으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상, 병행해야 된다.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핵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목표. 과거에 참여정부 때 북한 핵실험이
있은 이후에 육자회담이라는 다자외교를 통해서 거기서 9.19 공동성명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함께 이루도록 합의했었죠. 이명박 정부 그 뒤에 냉각탑을 폭파하는 단계까지 이행이 되다가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그 뒤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그 합의가 흐지부지 되었는데 그런 방식의 해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정부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도 앞에 오바마 정부의 그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이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와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잿더미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드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대권 주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권 주자들 중에서 말 바꾸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드를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사드를 반대하지 않는 국민을 위할 수 없는 그런 대통령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오신 촛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 5천만 전 국민 여러분, 사드 반대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소송리 주민들과 할매들과 함께 성주 군민들과 김천 군민들과 우리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온몸으로 사드를 막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사드는 우리의 생명과 평화, 행복 모두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서 반드시 사드를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가 끌려 내려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특히 야당의 정치 행보는 대선으로 모두 쏠려 있습니다. 이 대선으로 쏠려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정말 이후에 역사에 자칫하면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남기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과연 박근혜 퇴진 없이 대선이 가능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고 대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묻겠습니다. 정치권은 꼭 특히 대선 주자들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2월 내에 박근혜가 퇴진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지, 2월 내에 박근혜가 탄핵을 받아서 내려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 근거가 확실하다면 저희들에게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 엄동설안에 떨고 나와서 이렇게 주말을 반납하고 저희들도 집회를 반납하겠습니다. 확실하다면. 사드를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사드를 반대하지 않는 국민을 위할 수 없는 그런 대통령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오신 촛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 5천만 전 국민 여러분, 사드 반대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소송리 주민들과 할매들과 함께 성주 군민들과 김천 군민들과 우리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온몸으로 사드를 막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사드는 우리의 생명과 평화, 행복 모두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서 반드시 사드를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가 끌려 내려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특히 야당의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핵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목표. 과거에 참여정부 때 북한 핵실험이 있은 이후에 육자회담이라는 다자외교를 통해서 거기서 9.19 공동성명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함께 이루도록 합의했었죠. 이명박 정부 그 뒤에 냉각탑을 폭파하는 단계까지 이행이 되다가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그 뒤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그 합의가 흐지부지 되었는데 그런 방식의 해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정부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도 앞에 오바마 정부의 그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이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와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잿더미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드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대권주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권주자들 중에서 말 바꾸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특검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뜻을 대리 집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법대로 압수수색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미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겁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방해한 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또 엄벌하고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대통령도 죄 지으면 처벌받는다를 꼭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교안은 이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사실상의 종범이고 부역자인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태를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점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교안에 대한 이 사태의 책임도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같이 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 특검이 하면 될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정부들은 확실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을 얘기한다든지 그들과의 세력 연합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촛불 민심을 무시하는 역사적 소명을 그야말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위기와 혼란을 초래한 이 적폐 세력들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우리 국민이 중심이 된 민주공화국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차까지는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요. 네. 오늘 영상의 기온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발디 딜 틈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촛불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저들의 준비가 갖추어지는 사이에
그야말로 귀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겪었던 그 잘못들, 그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모두 집에서 나와서 이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모여야 우리가 원하는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 공정한 나라 건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검이 압수수색을 어제 단행을 했어야 됐다. 이런 좀 약간의 비판도 좀 있는데요. 특검에 당부하고 싶으시거나 특검이 지금 해야 되는 역할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어떤 대책도 없었으며 압박을 가하겠다. 협상의 물꼬를 트겠다. 이런 얘기만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북핵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건에 걸려 있는 문제죠. 오히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위협을 느끼는 정도겠지만 우리는 생존이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반드시 관철해내야 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강도 높은 제재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뭐 그것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재 압박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확인됐죠. 그러는 사이에 북한 핵은 점점 좀 고도화돼서 지금 무기화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한편으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상, 병행해야 된다.